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국 테마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소재 규제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이 거세게 이르렀죠.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국에서 이제 중재를 시작한다. 기존에 언급드렸죠. 일본과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절대 접점을 절대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웬만해선 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죠. 잠깐만 너네 싸우는 거 좀 멈춰봐. 왜냐면은 이게 화이트 국가 리스트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강행되려고 하고 있죠. 일본에서 이런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잠깐 기다려 봐라 라고 하면서 요런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가 이제 좀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좀 밀렸어요 오늘.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 불매운동 관련주는 이게 산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렇다기보다는 테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번에 테마가 불어도 일본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때렸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운동은 철회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자체적으로 일본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테마로 올라간 거고, 테마로 올라간 거 치고는 좀 강력하게 올라갔죠. 2,000원 중반에 있던 종목이 벌써 7,000원 중반이니까 3배가 됐죠. 많이 올랐어요. 3배가 된 거면 이미 단기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그러드는 거 아니냐, 둘이 합의점을 미국이 중재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나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언급드렸지만 한번 사그라들 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미 윗꼬리 달고 쪼로록 밀렸잖아요. 그리고 불매운동 관련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투심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돈이 갈 데가 없을 때는, 투심이 안 좋을 때 돈이 갈 데가 없으면 테마주 쪽으로 간다. 테마주도 다른 데 안 가고 다 이쪽 관련으로만 갔죠. 불매운동 관련주, 그리고 이제 브라스도라던가 폴리미드 다 대체 PI라는 다 대체 쪽으로 갔잖아요. 소재 대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구간을 계속 찾고 계셨을 거예요. 어제 상승이 정체될 때 한 번 기회가 있었고, 오늘도 이미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기준은 세우셔야 돼요. 나는 이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 한 4,500원 구간 정도는 유지를, 아무리 길게 버텨도 4,5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앞전에 있는 7월 29일 이 양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훼손이 가능하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500원을 설정하겠다. 이 양봉에 이제 상단 정도에 해당되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이쪽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눌리면은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 5,500원 이탈하면은 못 버티겠다. 4,500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구간을 설정해 놓고 이탈하게 되면은 그래도 일부라도 좀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보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면 4,500원까지,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21선 요 근처에 있으니까 이 정도 오면은 그래도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매운동이 미국에서 중재 나섰다고 해서 한 번에 싹 사그러들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서에 두들겨 맞으면, 때린 놈은 금방 까먹어도 두들겨 맞은 사람은 기억이 나잖아요. 계속 펀치 드렁크라는 것도 있죠. 권투하시는, 복싱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맞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환각 증세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서적으로 반일 감정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더 쭉쭉 날아갈 정도의 감정이 남아 있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3배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더 갈지 여기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개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7,000원 위쪽이면 충분히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 분들, 이런 분들, 나는 오래 버티겠다 4,500원, 나는 좀 수비적으로 수익 난 거 좀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 5,500원, 저는 챙겨가는 거를, 분할 매도라 챙겨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수익 났을 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챙겨 놓으면, 분할 매도라도 3분의 1씩이라도 매도를 해 놓으면은 내가 수익이 난 거잖아요. 챙겨 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전 이탈할 때는 아예 싹 정리하면 위에서 챙겨 놓은 게 남는 거잖아요. 수익금이. 근데 그냥 들고 가다 본전 이탈해서 손실 가면은 아까워서 못 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개념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디에다가 뭐 이런 기준점을 세워놨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이 기존 고점을 돌파하면 좋은데,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추후에 돌파하면 제일 좋은 거고, 돌파를 못하고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추후에 이 고점까지 안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요 정도 올라오다 한 6,500원 부근에서 맞고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등이 나오면은 6,5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이 종목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고점 찍고 이렇게 쪼르륵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요 정도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22,500원. 저는 22,500원 이탈하면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17,500원을 이탈한다? 이러면은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21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22,500원 구간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여기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무나미처럼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무작정 꾹 배에 힘 꽉 주고 버티겠다 하시는 17,500원, 나는 이 정도면은 만족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22,500원 부근, 저는 22,500원 부근에서 저라면 여기부터 3분의 1이든 뭐 절반이든 수익 실현하기 시작한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사이 맥주, 이게 뭐 카스나 이쪽으로 다 내줬다고 하죠 지금. 근데 요것도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앞에 두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르긴 했어요. 그러면 얘가 대장 계열은 아닌 거예요. 모나미나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은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신성통상은 대장으로 보기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따라 올라온 2등주 정도 되고, 그래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 구간도 뭐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면은 얘는 이렇게 이중천장을 만든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1선 대응하시는 게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 1,350원 정도 구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한다. 오늘도 여기서 저점 매수는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50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쌍방울 같은 경우, 신성통상이나 뭐 쌍방울이나 이쪽이 다 유니클로 계열 쪽이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진 올라온 거 보면은 아예 매장이 뭐 거의 텅텅 비다시피 텅 비다시피 했죠. 그래서 매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속상하실 텐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좀 그분들께는 약간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일단 우리는 뭐 주식을 하는 거니까. 자, 쌍방울 같은 경우도 소곡 쪽으로 해서 유니클로의 뭐 대체 상품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돌파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딱 맞고 밀렸죠. 1,400원 구간에서. 기존에도 이 구간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거 돌아오지 않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매도 구간이 이미 지났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뭐 1,300원이든 뭐 이런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최소한 1,200원까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반등이 나오면 1,200원 혹은 1,300원까지 나오면 땡큐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날아가면 좋겠지만 저는 테마로 올라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TBH 글로벌 쌍방울처럼 어제 뭐 상한가 가서 쭉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뭐 고점을 형성하고 밀렸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고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맞고 밀렸죠. 그럼 이거 잘못하면은 삼산을 그리는 게 되죠. 역헤드 숄더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놓치셨다라고 하면 반등 놓일 때 최소한 한 3,000원 정도까지는 21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조금 강하면은 한 3,300원에서 4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상 나오면은 뭐 아주 좋은 거고 대박인 거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냥 꾹 쥐고 그 다시 밀린 분들 매도 타이밍 봐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BYC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는 워낙 약해가지고 어제도 위쪽으로 쭉 갔다가 밀렸잖아요. 오늘도 그냥 뭐 제대로 힘없이 61선 맞고 밀렸는데 얘는 그냥 약한 것 같아요. 얘는 23만원이라도 주면 다행인 것 같고 더 주면은 고맙긴 한데 23만원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도망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추세 자체가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미 고점 하나, 고점 두 개 생성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하방향으로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하방향이니까 얘는 좋을 게 없어요. BYC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뭐 대부업체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부업체도 일본 거 이용 안 한다 이러면서 뭐 하는데 제가 뭐 대부업체는 그렇게 관심은 없어서 자 리드코프도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 구간을 뭐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6,500원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요 6,500원 이탈했을 때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아랫꼬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최대한 6,500원 이탈하면 일부라도 좀 수익 실현하는 게 낫고 최대한 버틴다고 해도 한 6,200원 수준에 이제 요 21선이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 터치하고 올라오는지 저점에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500원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버텨도 한 6,200원 만약에 이탈하면은 이거는 좀 위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6,500원 유지해주면 얘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한 차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드코프는 조금 뭐 다른 종목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종목으로 끝장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챙겨오는 게 안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알려드리면 이 불매운동 쪽하고 소재주하고는 다르다. 소재주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건 산업화가 된다. 산업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불매운동은 이거는 국민들 의식 수준이 우리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뇌리에 남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해소가 되면은 계속 붐이 일어나서 하는 것만큼 엄청나진 않을 거예요. 뭐 일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클로 매장이나라던가 이런 쪽은 뭐 철수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맥주라던가 이런 쪽은 뭐 다시 이렇게 뭐 같이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입해다 쓰던 걸 국산화 쪽으로 해서 가면서 산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쪽이고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인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불매운동은 테마고 소재주는 산업화가 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기 움직임은 둘 다 테마인데 결론적으로
단기적이냐 산업화가 되냐 요 차이로 해서 저라면은 소재주 쪽을 더 매매하는 걸 선호하겠다. 불매운동 관련주를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테마 쪽으로만 접근해라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5,000원 유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쪼르륵 해서 밀려가지고 갭상승 나오고 75,000원 맞고 쪼르륵 밀렸어요. 기가 막히게 선을 그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65,000원 가급적이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이탈해도 21선 맞고 빠르게 저점에서 들어와서 65,000원 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위만 유지해주면 다시 한번 75,000원 도전은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불매운동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스마트해졌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쪽으로 이제 수익 보충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주는 만약에 고점을 하나 형성하고 내려온 거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이 고점을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돌파해서 가면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면은 보유예요. 보유인 거고, 만약에 고점이 낮아진다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 오히려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고점을 낮춘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가 됩니다. 이건 일단 매도하고 가는 게 맞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가격이. 당분간은.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맞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밤 되시고요. 이 테마주 때문에 오늘 밀려갖고 걱정되시는 분들 요렇게 대응선 잘 잡아 보시고 매도 구간 잘 잡아서 수익 실현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